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 날리비티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103,200원에 오늘 주가는 올라가다가 프로그램 매수자가 강력하게 들어와 주다가 또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자, 아침장에 계속해서 브리핑을 좀 도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자, 9시 본장 열리자마자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부터 해서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어가다가 어센딩 트라이앵글까지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구간 있죠. 9시 28분경에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위에 구간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돈이 들어와준 구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흔들기가 나와주다가 올리고 지금 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또다시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맞아요. 대차 잔고 수량이 지금 11월부터 해서 자 10월 중순부터 해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차 잔고라는 이 수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대차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어느 정도 세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간, 계약 기간에 관련해서는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입니다. 한 3개월간에 최대 3개월간의 이제 안에 무조건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 그 계약에 따라 무제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부터 모았던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어느 정도 대처를 쌓아놓고 무엇을 하고 있다?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힘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보시면은 8월부터 해서 9월 조정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일봉 차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공매도 물량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아, 맞아요. 10월, 아니니까 8월부터 해서 대차 잔고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었고, 전체 시장에 있어서 공매도 잔고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대차 잔고를 봐야 된다. 결국에는 대차 잔고 수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무엇을 봐야 돼요? 상한이 되는 그 과정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그 타이밍부터 무조건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사실상 대차 잔고 수량을 수치로 체크해 봤을 때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제도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11월 25일 날 어느 정도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상한 수량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 수량. 자, 이 초록 색깔 있죠? 초록 색깔 선. 자, 이 초록 색깔 선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한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줄어야 하는데, 대차 잔고가 이런 식으로 줄어야 하는데 지금 줄어드는 기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전 매물대도 있긴 하지만, 전 구간의 매물대도 있긴 하지만 그 위에 구간에 누르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올라가고, 지금 캔들만 보더라도 윗꼬리가 길게 날리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투심은, 투자의 심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한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금리 동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유동성, 수급이 들어와줘야지 결국에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유동성을 풀리는 시점이 어딥니까? 언제요? 맞아요. 금리 인하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FOMC 이 일정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FOMC 일정이 언제요? 12월 11일인데, 자, 12월 11일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동향을 봐야 된다.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160만 주가량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주가는 오늘 음봉 캔들로 지금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음전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지켜줄 지지 구간은 지켜주고 있는데 또 저항 구간은 또 명확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매도 물량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맞아요. 어느 정도는 지금 현 구간에서 흔들기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대차 장고가 상환이 되는 그 시점, 그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 나와준다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지 않으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풀리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12월 11일인데 자, 그 날짜에 맞춰서 외인과 기관들이 과연 움직여 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FOMC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재료들이 나와주겠습니까?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하나 둘씩 또 다시 나와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거래일로 따졌을 때 자, 하루 그리고 이제 6일 그 다음 한 8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8일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자, 투자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비중을 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갱신이 되지 않은 건데 자, 보시면은 증권사별로 봤을 때 어떻죠? 자, 체크해 드릴게요. 증권사별로 봤을 때 주요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JP모간, 모건스탠리 중요하죠. 하지만 물량을 많이 던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신한투자증권 검은머리 외국인과 동시에 기관들의 창고고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창고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검은머리 외국계 창고에서의 매도 물량들과 그리고 기관들의 창고에서의 매도 물량들 공매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계 주요 창고에서도 공매도가 물량들이 나와주긴 하지만 크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자리권에서 물량을 조금씩 받아내고 있다. 주요 창고에서 증권사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지지 구간과 그리고 저항 구간을 명확하게 이제 좀 짚어보면서 그 대응 전략들을 짚어봤을 때 일단은 지금 상방으로 열려있는 재료들만 봤을 때 상승 모멘텀만 봤을 때는 정말 이 시장의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줄어든 시점에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또다시 AI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 소프트웨어의 기대감이 또다시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구글이 지금 대장주로서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시면은 어제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자, 지금 오늘은 이 빅테크 하드웨어 쪽에서의 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1% 정도 이제 총 한 3% 정도 빠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올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똑같이.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11월 초부터 해서 증시가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초부터 해서 이 기점인데 결국에는 한번 눌렸다가 더 큰 반등 나와줬는데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돈이 들어와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맞아요. 돈은 지금 AI 섹터로 또다시 흘러가고 있다. AI 버블런이 아니라 결국에는 AI 버블런이 어디서 형성이 되었어요? 하드웨어 쪽에서 형성이 되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마리의 토끼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했어요? 상방을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활개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또한 대차 잔고 수량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8월부터 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은 크게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공매도 수량이 지금 나와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기가 나와주고 있다.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와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또다시 망치로 두드러 패듯이 결국엔 또다시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간별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23년도 당시부터 해서 자, 상승 채널을 만들어 갔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자, 이 상승 채널 안으로 지금 또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위에 구간까지 돌파를 열어놨어요. 구간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앞으로 이 일봉 차트인데 앞으로
자, 여기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또 무엇을 봐야 돼요? 맞아요. 저점에서 우리가 현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고점에서 어느 정도 3파 고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무엇을 봐야 돼요? 눌림목 자리에서의 기회를 가져가야 돼요. 구름대 상단 부분에서 웬만하면 지지가 나와줄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 구름대와 이 분봉 차트의 구격이 좀 많이 늘어난 시점에서 조정이 나와준 거고, 그리고 그 조정이 나와주면서 지금 횡보 과정을 걸쳐 가고 있습니다. 근데 횡보 과정을 걸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돈을 빌려오는 그 물량으로 매도를 했을 때 걔는 저점에서 싼 가격에서 사들여야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서 들어와주는 매수세는 들어와줄 수밖에 없다. 물량을 또다시 받아내려는 움직임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쉽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노란 색깔, 이 선을 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구간, 영역으로만 봤을 때 이 구간, 이 영역에서 우리가 비중을 담아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구름대 상단 부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 그런가 동시에 우리가 이제 또 엘리어트 파동을 봤을 때 이 파동면에 있어서 파동이라는 것은 자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파동이 더 길게 나와주고요. 조정 파동이 좀 짧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총 5파동까지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전 과거만 보더라도 자 3파동 안에서도 자 보시면은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 상승, 그리고 4파 조정 이후에 5파동까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에서 ABC 조정 이후에 또다시 힘을 모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도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 컨트롤 이후에는 또다시 힘이 풀렸을 때 유동성이 또다시 들어와 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나와 줬을 때 맞아요. 여기서 위에 구간 뚫으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까지 무엇을 해야겠어요? 위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지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었는데 더 큰 상승을 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 저점 매수 타이밍들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들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기회를 한번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위에 전화번호로 자 지금 밑에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분석해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실시간 브리핑을 통한 소통을 통해서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무료로 나눠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자리권에서 지금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이 큰 틀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손절 라인도 잡아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권에서 이 상승 추세를 지금 이탈을 안 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이 노란색 선도 마찬가지로 21년도 최고점이에요. 근데 그 선을 이 구간을 이탈을 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무조건 하락 추세로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상방이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밑에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세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줬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뚫어주면서 하락 추세를 뚫어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자리권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는 자 밑에 조정에 대해서의 대응 전략들과 그리고 이대로 전 고점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고점을 그대로 바로 돌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가 지금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 자리를 이대로 바로 내려꽂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횡보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 지켜주고 지지 구간 지켜주면서 횡보하면서 구름대 두꺼운 곳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최종적으로 5파동을 봐야 하는데 그 5파동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변동성은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듯이 결국에는 이 상승 파동 안에서도 엘리어트 파동 5파동이 형성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2파 조정, 4파 조정을 이용을 해서 비중을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남들이 고점에서 따라 샀을 때 우리는 고점에서 그 광기에 달했을 때 무엇을 봐야 된다? 맞아요. 수급의 움직임 그리고 고점 신호를 보고 매도 타이밍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 축소를 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이 나와줬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맞아요. 눌림목 자리에서 현금 확보했던 그 물량들로 또다시 비중을 실어가게 된다면 다음 파동에서의 상승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것은 지금 이 4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상승 추세를 태우게 된다면 투심이 살아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5파동의 상승은 거점 90% 확률로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확률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의 변동성,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중 브리핑으로 010-7652 0271 번호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 잡아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자, 우리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 매매 전략들을 자료로 해서 지금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시초가 매매나 종가 베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셔서 그냥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만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결국에는 이런 조정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물만 들고 계시면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메꿀 수 있는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해지 테마나 해지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계시면은 이 손실을 메꾸면서 시드를 보존을 시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억 단위의 시드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나갈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한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에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